반찬을 들고 딸네 집에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건 충격이었다. 사위가 시어머니 손에 뺨을 맞고 있었다. 67년을 살아도 이런 건 처음이었다. 가슴속이 불붙듯 뜨거워졌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김순애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다. 딸 민서가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 사위 지훈이 즐겨 먹는 된장찌개, 그리고 정성 들여 만든 김치까지. 67세의 나이에도 자식들 걱정하는 마음은 변함없었다. 민서 이 애는 요리를 못해서 지훈이가 고생하겠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보온병에 따뜻한 국물을 담았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딸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바로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다. 혹시 딸 부부가 바쁜 건 아닐까? 그런데 문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였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 살림을 책임지냐? 순애는 깜짝 놀라 문에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인데 민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의 목소리일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사위 지훈의 목소리였다. 평소 당당하고 무뚝뚝하던 지훈이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본 광경에 순애는 말문이 막혔다. 지훈이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앞에 서 있는 건 지훈의 어머니였다. 지훈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고 지훈의 뺨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중소기업 부장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 내가 번 돈으로 이 집을 샀다고 해서 내 집이 된 줄 아냐? 지훈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질책했다. 순애는 차마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문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저희 부부가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뭐라고? 내가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탁! 또 다른 손찌검이 지훈의 뺨을 때렸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다. 42살 어른이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쉽게 나서지 못했다. 사돈 관계에서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다. 순애는 지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순애는 문 뒤에서 손을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 지훈과 겹쳐 보였다. 넌 애 낳고 밥이나 해. 돈 버리는 남자 일에 끼어들지 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했던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다. 그때도 순애는 참고 또 참았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어. 지훈의 어머니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순애는 문틈으로 다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훈의 손등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다. 당장 이 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 며느리도 직장 그만두게 하고.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내가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탁! 또 다른 손찌검이 지훈의 뺨을 때렸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훈이 웃을 때마다 눈가에 어려있던 그늘,
평소에는 밝게 웃으려 노력했지만 때때로 보이던 씁쓸한 표정. 그것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구나. 지훈이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애는 사위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민서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었다.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순애에게도 늘 공손하고 따뜻하게 대했다. 그런 지훈이 왜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42살 어른이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순애는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 참고 견뎌온 그 모든 굴욕이 지훈에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이번에는 나서야 한다. 이젠 안 돼.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문고리를 잡았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훈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사돈댁이.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 이게 우리 집안 일이니까. 지훈의 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순애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를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았다. 지훈아. 순애가 사위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일어나거라. 아니, 사돈댁. 이건 우리 가족 일이고. 지훈아, 일어나라고 했다. 순애는 지훈의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사위에게 말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순애는 지훈의 손등에 남은 빨간 자국을 보았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이게 뭐냐? 순애가 지훈의 손을 잡고 그 자국을 가리켰다. 지훈은 당황하며 손을 뒤로 빼려 했지만 순애가 놓아주지 않았다. 사돈댁, 저희 아들이 잘못해서 42살 성인 남자를 때리는 게 교육입니까? 순애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저희 아들이 버릇없이 굴어서 훈계를 좀. 훈계요? 순애는 지훈의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훈의 어머니는 순애의 눈빛에 주눅이 들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때리십니까? 42살 어른을 무릎 꿇려놓고 뺨을 때리는 게 훈계입니까? 그건. 지훈이 이 아이가 언제 어머니께 버릇없이 굴었습니까? 매달 용돈 드리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어머니 생신 때마다 선물 챙겨드리는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순애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위의 모습을 하나씩 말했다.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다. 사돈댁이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뭘 모른다고요? 순애는 지훈의 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지훈의 어머니는 뒤로 물러섰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제가 더 잘 압니다. 우리 딸보다 집안일 더 잘하고 저한테도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아이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 아이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도대체 왜요? 거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지훈의 어머니는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애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지훈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지훈은 여전히 서 있었다. 사돈댁 앉으시죠. 순애가 지훈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마지못해 소파 끝에 앉았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순애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저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사는 시절이요. 지훈이 순애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순애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하고 남편과 시댁을 잘 섬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죠. 사돈댁. 저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순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지훈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순애를 바라봤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어요. 제가 평생 참고 견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컸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다짐했어요. 내 아이들은 절대 이런 고통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순애는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이 이 아이는 우리 민서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아이를 괴롭히십니까?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어머니로서 바라는 게 아닙니까? 지훈의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돈댁도 아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들이 결혼하면 어머니는 밀려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괴롭히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아들을 뺏어간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요. 지훈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 지훈이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만 잠깐 얼굴 보고 외로웠어요. 순애는 지훈의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보았다. 하지만 사돈댁, 그 외로움을 아들에게 화풀이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지훈의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순애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지만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다. 사돈댁 말씀이 맞아요. 지훈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착한 아이라는 걸. 그런데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순애는 조용히 지훈의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사실은 제가 외로웠어요. 지훈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훈이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생기니까 제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지훈이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멀리한 적 없습니다. 다만 민서와 함께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못 찾아뵌 것뿐이에요. 지훈아,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더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면 안 돼요. 민서도 상처받고 저도 힘들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저를 때리실 때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화나시면 저를 때리셨거든요. 지훈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네. 어머니께서 저를 때리실 때마다 무서웠어요. 42살이 되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지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사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지훈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대했다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의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훈의 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애와 지훈 모두 깜짝 놀랐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돈댁, 일어나세요. 순애가 급히 지훈의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우리 지훈이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사과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높이에서 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어머니 외로우신 걸 몰랐어요. 지훈아,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민서와 함께 어머니께 안부 여쭈러 갈게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모자가 서로를 향한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사돈댁도 앞으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지훈의 어머니가 순애에게 말했다. 우리 지훈이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못한 걸 사돈댁이 해주셨네요. 순애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아이는 제 사위이기 전에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저한테도 이야기하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일주일 후 순애는 다시 딸네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지훈의 어머니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왔다. 어머니, 엄마. 민서가 반갑게 두 사람을 맞았다. 지훈도 현관으로 나와 두 어머니께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장모님도 안녕하세요. 지훈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순애는 며칠 전과 달라진 사위의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지훈아,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지훈의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가 직접 요리해 주시겠어요? 응.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지훈의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미소였다. 네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했다. 순애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지훈의 어머니는 갈비찜을 만들었다. 민서와 지훈은 밑반찬을 준비했다. 사돈댁, 이 집 부엌이 참 좋네요. 지훈이가 설계할 때 부엌을 넓게 만들었어요. 요리하기 편하라고. 역시 우리 지훈이가 살림꾼이야. 지훈의 어머니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지훈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훈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 식탁 중앙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서가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잘 먹어주니까 고맙네. 지훈의 어머니는 민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예전에는 며느리를 경계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지훈아, 많이 먹어. 지훈의 어머니가 아들 앞에 갈비를 더 놓아주었다.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뭐가 고맙다는 거야? 저를 지켜주셔서요. 순애는 지훈의 등을 토닥였다. 이 바보야. 가족끼리 뭘 고맙다고 그래.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지훈이 요즘 많이 밝아졌어.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지. 순애는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지훈의 어머니도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회사 이야기를, 민서는 직장 동료들 이야기를 했다. 두 어머니는 그 이야기들을 즐겁게 들으며 웃었다. 다음 주말에는 우리 집으로 놀러 와요. 지훈의 어머니가 말했다. 제가 직접 손님상 차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디저트 만들어 갈게요. 순애가 대답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훈과 민서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지훈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순애가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 장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사위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딸도 행복해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것.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